베모힐의 XR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VR 콘텐츠를 개발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인테그레이션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다른 강의나 영상들을 살펴보면 이런 디테일한 인테그레이션 관련 사항은 스킵하고 곧바로 내부 로직부터 리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VR 콘텐츠 개발에 입문하시는 입장에서는 VR 헤드셋 연결부터가 장벽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환경 구축부터 함께 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우선 수강생님의 준비물은 얼리얼 엔진이 설치된 컴퓨터와 메타퀘스트 등 VR 디바이스입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소프트웨어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메타퀘스트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 계정은 메타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developers.meta.com/horizon/라고 치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웹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후에는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에는 여기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이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시면 이렇게 사인업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메타는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으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메타에 새로 아이디를 만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메타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있고요. 마이 앱스가 있고 이렇게 알림 종 모양이 있는 평범한 웹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메타 계정을 생성하셔야 된다면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고 진행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다고 하셔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잠시 정지해 놓고 저처럼 이렇게 로그인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메타 호라이즌에 이렇게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신 분들은 개발자 계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어 있지만 설명을 위해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인증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어카운트 밑에 인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디벨로퍼 어카운트에 인증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통해서 인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투팩터 아우덴티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로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메타퀘스트 내에서도 이것저것 결제해 볼 일이 많은데 저는 그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크레딧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네, 여기서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시고요. 아마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리실 겁니다. 영상을 정지해 두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재생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플러그인을 따로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얼리얼 엔진 내부에서는 인테그레이션 플러그인이 따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엔진 내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인증이 끝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엔진 버전에 대응되는 인테그레이션을 다운로드 해줘야 됩니다. 저희 지금 인테그레이션이 결국에는 플러그인인데요. 이 인테그레이션 플러그인은 얼리얼 엔진 내부에서는 아직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엔진의 시스템 폴더에 따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얼리얼 엔진 5.4 버전에는 인테그레이션 66 버전이 대응됩니다. 이 66 버전의 경우에는 제가 수업 자료나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통해서 이 링크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겠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메타퀘스트에서 배포 중인 인테그레이션이 확인이 됩니다. 메타퀘스트에서 직접 리소스에 들어가서 하나씩 찾아가서 이 인테그레이션을 다운받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하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따놨으니 이 친구를 통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인테그레이션 파일을 찾기 어려운데 배치해놨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나올 텐데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찾아서 저희가 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게 링크인데 링크가 아닌 것처럼 글자 사이에 숨겨놨다거나 이런 식으로 파일들을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다운받으시라고 제가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링크를 참조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6 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페이지에 링크가 열립니다. 지금 5.4.2 버전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5.4.4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 인테그레이션 버전으로 잘 작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치하는 방법, 인스톨레이션이라고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진행하면 이렇게 라이센스에 동의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당연히 동의를 한 다음 다운을 받게 되면 다운이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그 사이 잠깐 이런 걸 좀 읽어보면 좋습니다. 블루프린트 펑션에서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오류들을 수정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은 게 가끔씩 핸드 트래킹이나 시선 추적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방법들을 조금 변형하거나 이런 식의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은 별다르게 보이는 건 없네요. 조금 여담이지만 메타퀘스트 3는 시선 추적을 지원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메타퀘스트 프로는 시선 추적을 지원을 해서 그 안구를 추적하는 거죠.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거나 광고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퀘스트 3는 그걸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렌즈가 조금 더 고가의 렌즈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전 프로는 들어가는데 좀 그 부분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가 다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이 되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이 되셨을 텐데요. 지금 66 버전이 이 친구인 거죠. 네,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압축을 풀게 되면 바로 폴더가 열리실 겁니다. 이 폴더 안에 보면은 메타 XR이라고 굉장히 정직하게 이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5.4.2 버전 이상으로 얼리얼 엔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저랑 똑같이 가시면 되고요. 만약 5.4.2보다 아래인 경우, 예를 들어서 5.2, 5.1 버전을 쓰시는 경우에는 인테그레이션을 그 버전에 맞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는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6에 맞춰져 있는데요. 쭉 내려보시면은 39까지 버전이 있습니다. 39 같은 경우에는 무려 얼리얼 엔진 5 5.0까지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5.0부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커버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낮은 얼리얼 엔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버전을 간단하게 낮춰서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점에 벌써 68까지 나왔네요. 68의 경우 5.4.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6 버전으로 5.4.4까지 잘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압축을 푼 상태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메타 XR의 이 인테그레이션 폴더를 올바른 위치로 옮겨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위치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엔진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엔진 내에 플러그인즈라는 폴더 내에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장 하드에다가 엔진을 설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C가 아니라 저는 D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엔진을 설치해 놓은 폴더를 찾으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엔진 폴더를 찾으신 다음 원하시는 엔진 버전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플러그인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이 폴더명 그대로 마켓플레이스 이 철자 하나도 틀리지 마시고 그냥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처음에 엔진을 설치하고 나면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폴더가 들어와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없을 텐데요. 무관합니다. 그냥 거기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마켓플레이스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신 다음 거기다가 압축을 해제해 놓은 이 메타 XR 폴더를 그대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퀘스트 66 버전의 인테그레이션까지는 세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얼리얼 엔진 5 인스톨되어 있는 폴더를 찾으시고 그 안에 엔진 폴더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플러그인즈로 들어가신 다음 그 다음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폴더를 찾아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생성해 주시고 마켓플레이스로 이름을 지어준 다음 그 안에다가 저희가 방금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한 메타 XR 폴더를 그대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이제 인테그레이션까지는 세팅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폴더는 내려놓으시고 메타의 웹사이트에서 메타퀘스트 링크를 다운받아 줍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인테그레이션까지는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인테그레이션은 일종의 플러그인이고 이제 미들웨어가 필요합니다. 얼리얼 엔진과 메타퀘스트 디바이스를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미들웨어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의의 링크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메타 웹사이트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설치 링크가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이런 식으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처음 봤을 때 찾기가 참 용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따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링크도 설명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웹사이트에서 누르시는 것과 동일한 파일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메타퀘스트 링크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참,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이제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하나하나 찾아 나갈 때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나하나를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기라고 하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는 것과 제가 제공해드리는 링크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일단 받으시고요.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면 저는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3가지나 받았는데 전부 동일합니다. 완전히 똑같죠, 크기도. 이 친구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설치를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그냥 이렇게 이미 설치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설치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영상을 정지해 두시고 오큘러스 셋업이죠. 오큘러스 셋업을 진행해 주세요. 여기도 참 여담이긴 한데 오큘러스 셋업이라고 파일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또 메타퀘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일괄적으로 변경이 된 건데 이렇게 적용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어렌진 내에서도 아직까지 그 파라미터 명이 오큘러스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인지를 하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미리 해놓으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혼용이 되고 있듯이 아직은 메타나 오큘러스가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오큘러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메타 퀘스트를 의미하는 것도 하겠구나. 이렇게 감각이 열려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인풋 아웃풋 할 때 특히 중요한데요. 인풋 아웃풋 할 때는 이 메타 퀘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없고 전부 다 오큘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오큘러스라는 파라미터를 활용을 하면 메타퀘스트로 그냥 적용이 되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개발에 좀 용이할 수 있는 팁을 전달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메타퀘스트를 다 설치하셨으면 여기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팅이나 혹은 로그인 등등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초기 단계에 프로그램을 깔면 진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가 되는 동안 스마트폰에 메타 앱도 설치해 줍니다. 이 앱은 본인 인증과 기기 연동 등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메타퀘스트 앱을 잘 설치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뜰 겁니다. 자, 이 사이에 여러분들은 메타퀘스트 앱도 설치를 하셨을 텐데요. 메타퀘스트 3 기기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메타퀘스트가 연결되었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타퀘스트 3와 PC를 연결하는 C2C나 USB 3.02C 케이블이 있으면 좋은데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에어링크 등을 통해서 장비와 이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반복하거나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때는 에어링크가 좀 속을 썩일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 속도가 느릴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컴퓨터와 유선으로 연결하는 케이블은 하나쯤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스마트폰에 설치한 메타 앱은 본인 인증과 기기 연동 등에 활용됩니다. 나중에 기기 내에서 뭐 실감 콘텐츠를 좀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뭔가 기록을 남긴다고 할 때 메타퀘스트 스마트폰 앱이 잘 활용됩니다. 자, 메타퀘스트 링크의 다운로드가 끝나고 지금 설치까지 진행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PC와 XR 헤드셋을 연결시킬 차례입니다. 에어링크를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로 디바이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근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3.0을 제가 3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인식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접촉 불량인지 네 보시면 이렇게 3.0을 활용하라는 문구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좀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재시작이 답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XR 헤드셋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그냥 이 USB를 꼽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좀 굉장히 이런 거는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자, 혹시 라인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PC와 메타퀘스트를 같은 와이파이로 설정한 다음 에어링크를 통해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 상태라서 에어링크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이신 분들은 에어링크를 통해서 하실 것인지 묻는 창이 나올 겁니다. 이때 저는 케이블을 쓰면 되는 것이고 케이블이 아직 구비가 안 되신 분들은 에어링크를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케이블을 쓰고 있으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왼쪽 창에서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마 퀘스트 3에서 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퀘스트를 세팅하는 분들이 요구받는 내용인데요. 그냥 자신이 쓸 핀 번호를 세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2월 20일 오후 12시 58분에 심심했나 봅니다. 위윌라큐라고 하는 퀸의 노래를 구매해서 즐겼네요. 이건 아마 비트세이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반으로 들어가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처음이신 분들은 이 알 수 없는 출처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이실 겁니다. 그리고 메타퀘스트 링크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실 거고요. 이 두 가지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허가 그리고 메타캐스트 링크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동일하게 세팅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대역폭 한도는 한도 없음이 아마 자동으로 되어 있으실 거고요. VR 사용 중 앱 다운로드 요거는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손댈 필요가 없는데 만약 수강생분이 조금 다른 환경이다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베타로 넘어가서 메타에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도 다 허용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패스스루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3의 극장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시선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메타 퀘스트 3는 아쉽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퀘스트 후속 기기가 나오면은 바로 이 관련 내용도 추가로 백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트래킹은 어쨌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표정과 공간 데이터 요 같은 경우에도 별로 필요가 없는 세팅입니다. 앱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이렇게 세팅을 잡아주시면 기본적인 인테그레이션은 완료가 된 셈입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얼리얼 엔진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자, 얼리얼 엔진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얼리얼 엔진으로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5.4.4를 쓰고 있기 때문에 5.4.4를 실행시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메타 퀘스트에 대한 명칭이 오큘러스에서 바뀌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찍힌 것이 앞으로도 무조건 유효할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점이 생기면은 그것들은 수업 자료나 영상 설명란에 추가로 팔로우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VR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열렸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에 만나볼 친구인데 벌써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조금 막간을 이용해 설명해 드리면은 이 친구는 이제 AI 탁구봇이고요. 저희 AI 적입니다. UI도 다 설정이 되어 있고 탁구공과 탁구채 그리고 탁구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VR 프리셋을 탁구장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이 친구를 이제 손으로 잡고 이 친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탁구를 치는 그런 게임을 마지막에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버추얼 리얼리티겠죠. 버추얼 리얼리티를 클릭해 주시고 스타터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스타터 콘텐츠가 시작 콘텐츠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VR 렉처라고 저희는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앞으로 쭉 수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알아보기 쉬운 그런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얼리얼 엔진과 메타퀘스트 3를 연결하는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기본적인 플러그인이라든지 미들웨어라든지 기기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내에서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메타퀘스트 3를 착용을 하시면 USB 디버그라고 하는 알람이 하나 뜰 수 있습니다. 그게 뜨시는 분들은 USB 디버그를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안 떠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 밖에 있는 시스템들은 다 세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안쪽에서 조금의 추가적인 세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왼쪽 상단에 에딧 편집이죠. 이 에딧을 클릭해 주시고 플러그인즈 이 탭을 클릭합니다. 자, 이 설정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저희에게 친숙한 플러그인즈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설치한 메타 XR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귀신같이 메타 XR이 검색이 됩니다. 만약에 메타 XR이 검색이 안 되시면은 잘못된 곳에 인테그레이션 폴더를 옮기신 겁니다. 아까 마켓플레이스 폴더 내에다가 이것을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마켓플레이스가 아니라 조금 다른 곳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안 뜨시는 분들은 인테그레이션 플러그인을 올바른 곳에 이동시킨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 아니라면 메타 XR을 올바른 위치에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엔진 플러그인즈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정확한 철자에 따라서 폴더를 생성하셔야 되고 이 안에다가 메타 XR이라고 하는 폴더를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이 메타 XR이라고 하는 폴더는 저희가 아까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이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대로 옮겨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메타 XR이 검색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친구를 체크를 해주시면 다시 시작하라고 경고를 띄웁니다. 경고 띄우면은 바로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이라서 이렇게 세팅이 어렵지 한번 세팅해 놓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툴바들이 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R 툴이 있고요. 이것들은 보통 건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 친구들이 조금 기가 막힌 역할들을 할 때가 오긴 옵니다. 나중에 이제 앱을 패키징하는 단계에서 이 친구들이 조금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퀘스트 3 프로, 퀘스트 2 이런 셋업 툴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티 에일리어싱과 렌더링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규칙을 설정해 놓은 건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티 에일리어싱이랑 이 렌더링 룰이 좀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렌더링 룰이 없는데, 자 이렇게 포워드 쉐이딩인지 아니면 디폴트 쉐이딩인지에 따라서 안티 에일리어싱 이 룰과 이 상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VR을 양쪽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한쪽 눈이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렌더링이 정말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프로젝트로 고장난 브라운관 TV처럼 이렇게 RGB가 깨져버린다든지 등등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쭉 검토를 하기에 아주 편안한 그런 셋업 툴이 좀 있고요. 이렇게 뭔가 상충되거나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뭐 이런 걸 띄워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런 걸 전혀 다 보거나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찾아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최대한 안 만나는 게 좋은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다 탑재가 되어 있다, 이제 개발을 돕는 도구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내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툴이 두 개가 생겼으면 어쨌든 저희는 지금 플러그인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VR 내에서도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죠. 자 에딧에서 프로젝트 세팅을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맵앱 모드를 찾아줍니다. 클릭하시고요. 보시면은 아마 저희가 VR 프리셋, 가상현실 프리셋을 이용해서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디폴트 게임 모드가 VR 게임 모드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혹시 게임 모드나 다른 것들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VR 게임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월드 세팅이 VR 게임 모드가 아닌 경우에도 VR 게임 모드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월드 세팅에서 잡는 이 게임 모드는 오버라이드라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게임 모드를 VR 모드로 해놨다 해도 여기서 갑자기 게임 모드를 게임 모드로 잡아놓으면은 이것은 게임 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자 VR 게임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오버라이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VR 게임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 저장해 줍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게 VR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VR을 이용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VR 장비를 착용하시면 아마도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퀘스트 3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퀘스트 리프트라고 하는 커넥트를 이용해서 퀘스트 리프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퀘스트 링크를 이용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레코드를 통해서 VR 디바이스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처음 메타퀘스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호라이즌 월드가 보입니다. 여기 옆에는 제가 보이네요. 안녕.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상현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주커버그가 꿈꾸는 메타버스인가봐요. 저기 지금 메타 마크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 있을 텐데요. 퀘스트를 이제 PC와 연동되는 그런 미들웨어 속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 바가 뜹니다. 자 왼쪽 아래에 보시면 지금 시간이 있고요. 지금 저는 야근을 하고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 여기 보시면 우편에 퀘스트 링크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퀘스트 링크라고 하는 것이 한글로도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영어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를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리프트라고 하는 Available PCs가 퀘스트에 이제 검색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친구를 트리거 해주시면 셀렉이 되고요. 이 친구를 이제 런치 해주시면 이렇게 리프트 세상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이 안에 들어오면은 지금 최근에 실행한 앱이 무엇이었는지 등등을 보여주는 상황판이 하나 뜨고요. 자, 근데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제껴주시고, 지금 중요한 것은 PC와 메타 퀘스트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메뉴 버튼을 꾹 누르시면 메뉴 바가 아래쪽에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메뉴 테이블이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바로 데스크톱을 실시간으로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저는 개발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니터를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안쪽에 띄워놓고 컨트롤러를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테스트할 때 유용합니다. 이 VR 개발할 때 참 난항인 것이 테스트할 때인데요. 이 VR 헤드셋을 꼈다가 뺐다가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낄 때와 뺄 때
이 동기화되는 시간, 장비들이 정신을 차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난항인데요. 이렇게 퀘스트 링크 안에 디스플레이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 이렇게 더블 모니터도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은 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렇게 더블 모니터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막 하고 옆에는 노트를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안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그냥 2D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점 3개를 누른 다음 VR 프리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VR 세계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저는 VR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 스틱을 이용해서 순간이동, 왼쪽 스틱을 이용해서 고개를 돌리는 그런 기능이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피스톨들 잡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엑사퀘스트 헤드셋과 얼리얼 엔진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처음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도 한참 여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수강생분들은 마법의 벽돌 던지기 게임도 만들 것이고 탁구장도 만들 것이고 기타 등등의 모든 실습을 다 이 VR 공간 내에서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레벨 디자인이 기본이라 그렇지 이 레벨 디자인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벨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정말 상상하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곳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피스톨도 한번 잡아서 총도 한번 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물리 로직이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운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이 메타퀘스트 3 헤드셋과 PC를 잘 연결을 시켰다는 점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여러분들은 메타퀘스트 인테그레이션에 성공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통해서 XR 디바이스와 이 얼리얼 엔진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끝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XR 프로젝트 디자인을 진행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안 된다 싶은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지금 아날로그하게 저희가 하나씩 파일을 모아가지고 엔진에다가 설치도 시켜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저희 미들웨어도 따로 깔아줘야 되고 미들웨어의 기기 연결도 따로 진행을 해줘야 되고 그 연결된 기기 안에서 그 어떤 커넥트를 수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세팅에 아날로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 챙겨봐야 됩니다. 하나라도 이 나사가 빠지게 되면 이게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신경 써서 메타퀘스트를 연결만 하면 마치 PC처럼 그냥 바로바로 작동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디바이스만 있으면 직접 만드신 가상현실 내부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만약 꼼꼼히 내용을 살피셨는데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엔진 버전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5.3 등 특정 엔진 버전은 다른 버전에 비해 메타퀘스트 연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중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부탁드리며 강의가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리뷰를 통해 다른 이용자분들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뿅!